보안에서의 해킹 공격,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이 결국 사이버 킬체인인데, 사이버 킬체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크게 핵심적인 네트워크 멀티플렉싱 기술과 딥CDR 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킬체인은 다 보안업계에 좀 오래 계신 분은 알지만,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소위 말해 정찰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웨폰화죠, 무기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딜리버리, 침투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침투 및 딜리버리 되는 상태에서 익스플로이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 이후에는 이제 특정 머신, 특정 호스트에 또는 특정 라이브러리,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인스톨레이션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T 공격 때문에 사실 많이 알려지게 된 CNC, 요즘은 C2 서버라고 하는 C2 서버 단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해커가 액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액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면, 먼저 크게 위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년 키사이트 2022년도에 글로벌 해킹 그룹 동향 보고입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리서치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보시면 해킹 그룹이 요즘 아예 이제 해킹 그룹이 유명한 그룹들은 공식적으로 네이밍도 가지고 있고 활동하는 또 본인들도 홍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해킹 그룹 섹터 B07, 그다음에 DE, 섹터 H, 섹터 H 이런 데서 보시면 크게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취약성을 이용한 문서 파일 및 압축 파일을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PDF나 기존 MS 쪽에, 엑셀, 워드 쪽에 문서를 가지고 위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PPT를 가지고 RTA 학생들을 개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에 업무이나 친구 파일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공격들이 거의 공격의 50~60%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랜섬웨어 또한 이제 해킹 공격 결과물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가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들어오고 아예 돈을 받고 하는 공격들이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사실은 해킹 공격의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의 섹터를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랜섬웨어라고 하죠. 랜섬웨어 걸리면 정말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돈을 실제로 요구하고, 사실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들은 이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전문 담당자가 있어서 그 랜섬웨어 공격자하고 소위 말해 협상을 해서 돈을 얼마 주고 다 내부에는 소리 지르고 나지 않게 다 막아내는 것들이 지금 많은 큰 고객사들, 큰 공공기관, 큰 금융기관에 또는 큰 대기업들에는 제법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랜섬웨어, 락피 3.0이라든지 이런 레일 랜섬웨어도 우리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메일 침투라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 결과에 매일 35만 개 이상의 새로운 멀웨어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토탈 멀웨어가 거의 지금 밀리언이니까 1058 밀리언 정도고, 그 다음에 매일 새로운 말웨어가 출현하는 것도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티 말웨어 회피 전술을 이제 모든 해커들이나 해킹 고객인 해킹 툴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베이시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피 전술을 하나 정도 이상에 쓰는 것들은 다 98% 이상은 다 방어를 잘하니까 해커들도 그걸 회피 기술을 다 쓰는 거죠. 하나 이상의 회피 기술을 무조건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가지 이상의 회피 기술을 30% 이상은 해커나 해킹 그룹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샌드박스에서 아예 탐지를 다 회피하는 게 한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티 모니터링 방법, 안티 샌드박스, 그러니까 회피 전술이죠.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회피하는 방법, 아예 스킬 전체, 뭐 디도스가 되든 와비 되든 아니면 마법이 되든 IPS가 되든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 인젝션을 회피하는 방법, 디버깅을 회피하는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위협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고, 아까 사이버 킬체인에서 첫 번째 이제 딜리버리 단계 또는 익스플로이트 단계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메일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메일 쪽은 거의 94%의 말웨어나 학습코드나 랜섬웨어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 전에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되고 이메일이 그만큼 사실은 이제 오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막아도
계속 회피 전술을 쓰니까 뚫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사실 아웃룩 우리 웹 아웃룩 말고 클라이언트 아웃룩의 취약성이 한 달 전에 공개됐거든요. 그거 지금 한 20년 동안 해커들이 계속 거점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아웃룩 취약성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발표되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계속 아웃룩 쓰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취약성은 얼마 전에 발표된 취약성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 파일을 클릭하지 않아도 다 돌았습니다. 아웃룩에서 그 취약성은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감염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해킹 공격이 당한지 모르고 다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내는 망분리 환경이 많기 때문에 망연계를 통한 어떤 위협들이 끊임없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망연계 장비에는 의무사항으로 멀티 백신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망연계 메이저 밴드들은 다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 되니까 2개 백신, 무료 백신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식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2개 백신 정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그 정도 가야 된다는 것은 망연계가 그만큼 이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망연계 장비가 2개 들어있는데 내부에 있는 IS 장비, 인터널 장비,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장비가 있으면 사실 익스터널 장비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익스터널 장비가 뚫혔다 그러면 100% 뚫힐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보면 이게 이제 취약성이 내리지는 일반적인 표준 플로우입니다. 보시면 간단히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설명드리면 취약성이 이미 마지막에 이게 여기 취약성이 퍼블릭하게 공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밴드들이 이 취약성을 픽스해서 릴리즈하고 그 다음에 오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웃룩 취약성처럼요. 이미 취약성들이 오픈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커들이나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취약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라이트하는 스토리지 데이터, DB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사실은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미 취약성이 숨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여전히 위험한 공격 벡터이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공격 벡터를 좀 정리해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메일 쪽, 그 다음에 국내 환경에 있는 망연계, 사실 해외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망연계 장비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역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건 알지만 OT망은 에어게핑돼 있어서 사실 자연스럽게 망분리가 되기 때문에 OT망과 IT망 사이에 그 에어게핑된 게 망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국내 망연계 같은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망연계 장비를 통해서 어떤 취약성들이 상당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크게 이제 US라든지 나토라든지 유럽에서 소위 말해서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법이라고 만들어져서 이미 CIP를 다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 서버나 스토리지 쪽, 그 다음에 웹 트래픽 쪽, 웹방업이라든지 IPS라든지 이런 쪽 단계에서 이제 패킷을 보느냐 또는 뭐 어떤 파일을 보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웹 트래픽은 여전히 이제 공격 벡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자체 웹 서버들이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아웃룩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아웃룩도 취약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쪽도 이제 전체적인 공격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 벡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들어왔을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랜섬웨어가 들어올 수 있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고, 이메일 계정을 탈취해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루트를 계정 탈취해서 마음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피싱 사이트나 피싱 공격을 하겠고,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백도어를 심어놓고 원할 때 언제든지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C2 서버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C2 서버를. 저는 요즘 그래서 C2 서버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했지만 C2 서버를 저는 고정간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심어놓고 고정간첩 평상시 활동 안 하지 않습니까? 특정 지령이 내려왔을 때 딱 움직이는 게 고정간첩이니까 이 C2 서버가 곳곳에 사실은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고, C2 서버하고 통신하는 특정 해커나 해커의 어떤 백도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화해내는 것이 이제 사이버 킬체인이었습니다. 킬체인은 이제 공식적인 분사를 놓고, 그래서 사이버 쪽에 전환해서 완전히 만들어낸 경우가 로키드 마틴에서 사이버 킬체인 7스텝을 만들어놨고, 저것은 해커들이 공격한 루트들을 그대로 분석해놨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사실은 마이트 어택이지 않습니까? 마이트 어택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커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런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라라는 게 마이트 어택이고,
마이트 어택의 사실은 좀 더 상위 레벨이 상위적인 개념, 좀 큰 거버넌스 개념이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킬체인에 그러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엔드포인트 단에서 막을 수 있고 네트워크 단에서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네트워크 단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사실은 7단계는 뭐 NAC라든지 키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액션을 방해하는 것들이니까 7단계는 사실 네트워크 단에서 막기 힘들죠. 마지막 7단계 액션 오브젝티브니까 이런 것들을 6단계까지는 네트워크 단에서 막을 수 있으니까 사이버 킬체인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검증된 기술로 이제 보시면 기존에 사실은 국내는 저는 국내 자체 APT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화랑을 만들어낸 파이아의 APT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APT 기술은 이 C2 서버, CNC 서버에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장비와 또는 기술이 사실은 샌드박스 기술이고 그 샌드박스 기술을 기반으로 APT 장비인데 사실 국내는 좀 사실은 오도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사이버 킬체인 1단계, 6단계 방어를 내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검증되고 알려진 게 CV 디텍션, CV지 않습니까? CV, 알려진 CV, 그 다음에 그 CV화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될 것 같고, CV가 이제 마이타에서 CV.5 RG 딱 등록되기 전에 이미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런 검증을 거치는 기관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CV 직전 단계에 있는 CV도 잘 가져와서 CV 디텍션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당연히 또 TI는 당연히 또 움직여야 되고요. 트레이드 인텔리전스 위협 정보. 그 다음에 가장 사실은 지금 보안 한 20, 30년 가까이 가장 검증된 기술 중에 하나가 백신이지 않습니까? 국내는 이제 한랩 같은 백신 플러스 알약가 있으니까 저런 백신 기술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네트워크 단에서 그것도 이제 멀티 스캐닝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백신 기술을 융합해서 막아내는 기술. 그리고 이제 CDR은 최근에 가트너에서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다른 네트워크 패킷 말고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그게 제로데이 어택을 가장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CDR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디스암 앤 디컨스트럭션인데 저런 딥 CDR 기술을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1세대 샌드박스 기술에 일부 고객들은 좀 지쳐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워낙 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CDR, 차세대 샌드박스 기술 그런 이제 VM을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와 그 다음에 기존 성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한 5-6가지 기술 기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사이버 킬체인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간단히 멀티백신 기술 보시면 멀티백신 기술은 사실 구글에 일부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바이러스 토탈이 멀티백신 기술입니다. 바이러스 토탈은 다만 이제 해시값만 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관제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해시값 대조용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고 상용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구글이 약간은 무상으로 오픈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실제로 고객사가 어떤 특정 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용 제품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옵소시라는 회사가 사실 이 멀티 스캐닝 기술이 구글하고 옵소 두 개 회사만 이 멀티 백신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멀티 백신 기술을 상용화시켜서 아까 CIP 프로텍션의 중요한 하나의 기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멀티 백신을 돌리려면 백신 엔진을 동시에 여러 개 올려서 돌릴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플랫폼 기술과 그 다음에 백신 엔진을 하나 돌리기도 힘든데 여러 개, 10개, 뭐 20개, 30개, 40개 돌리려면 성능적인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성능적인 기술이 받쳐주느냐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실시간 네트워크 간에 물려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40여 개 AV 엔진 인사들과 백단에서 어떤 릴라이언스나 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멀티 백신 기술 중에서 이제 크게 이런 글로벌 백신 엔진을 다 탑재해서 그리고 패러렐 스캔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션 데이터하고 앞으로 디텍션 타임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그 뒷장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악성 코드입니다. 트로젠 땡땡땡인데 이 멀티 백신은 2015년 노벰버 11월 달에 이걸 잡아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B 회사의 AV 엔진은
거의 한 16년 2월 달이니까 한 3개월 뒤에 잡아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AV 엔진은 이것을 한 4년 뒤 잡습니다. 이렇게 멀티백신 엔진별로 어떤 동일한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잡아내는 타이밍이, 디텍션 타이밍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웃브레이크 타이밍. 만약에 백신 이걸 하나 썼다, 이 백신 하나 썼다면 아웃브레이크 타이밍 2015년부터 20년, 5년 동안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백신 한두 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형태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티스캔 기술 가지고 동시에 패러렐 스캔에서 잡겠다라는 게 멀티스캔 기술이죠. 그리고 TI는 뭐 곳곳에서 보안 쪽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거 별도라고 되겠습니다. TI가 이제 역시 TI를 갖다가 냅독도 안에서 동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일부 이제 L7 강화부들은 지금 다 TI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I는 여전히 중요한 디텍션 소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저도 특정된 데서 제가 멀티백신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한 100개 정도 사이버 해커들이, 화이트 해커들이 주고 멀티백신 두세 개 가지고 하면 20% 잡힙니다. 근데 지금 4개 엔진을 써도 60%, 8개 엔진 써야만 80%, 한 12개 엔진 써야만 90% 정도 잡히는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저도 POC 같은 데 경험해보면 화이트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한 100개 정도 섞어서 주면은 백신 두세 개 쓰면 한 22%, 25%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CDR 기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틀에서 컨텐츠 디자인 리컨스트럭션 기술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어떤 콘텐츠 인스펙션 기술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뛰어난 기술이라고 가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한 자료를 제가 캡처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딥 CDR 기술 잠깐 말씀드리면 딥 CDR 기술은 파일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파일에서. 왜냐하면 해커들의 중요한 침투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파일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파일 내에 보이는 매크로, 스크립트, 그다음에 인베디드 OL 오젝트, 하이프링크,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해가 실패를 다해서 정상적인 파일 내의 포맷들만 넘기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일부 고객들은 그 원본 파일이 소송되느냐, 원본 파일 별도로 저장합니다.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에 대한 안정성 그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R이 이제 옵소시라는 회사가 이 CD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인데 국내 이제 S사 그다음에 G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했는데 초기에 좀 접근하다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파일 타입이 지금 한 130 정도 되고 지금 좀 늘어나거든요. 국내도 파일이 국내 자체에 한글 파일 타입이 3가지 있는데 그 파일 타입을 마음껏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CDR은 R자가 리컨스트럭션이니까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기술이 굉장히 완성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CDR 기술은 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핸들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된 회사가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고객사들이나 보면 어네리시스 모드를 따로 저희들은 이제 옵소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데 완전히 분해하기 직전에 그 아까 이런 취약성들만 다 분석 결과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들을 보고 나중에 어네리시스 모드를 해서 실행 모드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사에서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있는 세부적인 포맷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서 대표적인 MS 오피스 문서 파일 내부의 elements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레프, 이미지, 그다음에 오브젝트 중에서 언유즈드 오브젝트, 매크로, OL 오브젝트, 하이프링크,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메타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싹 다 세니타이징 또는 제거를 시키고 이런 딱 필요한 패러를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OL하고 하이프링크, 정상적인 하이프링크만 남기는 기술이 이제 CDR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중요한 게 CV인데 CV는 지금 매일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CV가 이제 아까 뒤쪽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K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마이타에서 하는 CV.org 그러니까 마이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CV만 현재 채택되고 있고 사실은 OT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 전체적인 관장하는 리스트에서 발표하는 CV는 저희는 사실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US 같은 데서 CV는 저희 받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기관 OWSP나 CVS나 이런 있는데, 특정 밴드 옵소 같은 경우는 이 전체 7개 CV 소스를 다 받아서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별도의 스코어링 기법을 통해서 스코어링 레벨별로 CV를 탐지만 할 것인지 제어까지 할 것인지 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CV 디텍션 앤 리덕터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샌드박스 아까 이제 모두에 기존인데 차세대 샌드박스 요건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APT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는 솔루션인가, 그 다음에 기존 샌드박스의 한계점인 성능을 얼마나 잘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샌드박스의 한계점과 성능을 얘기할 때 항상 VM을 얘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해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VM이니까 VM을 수십 개, 수백 개 동시에 띄워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성능적인 요소가 늘 뒤따라가는 게 기존 샌드박스 기술의 여러 가지 단점 및 한계점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사실 했으면 샌드박스는 일반용 전문가용, 그 다음에 완전 전문가용을 열린다고 보는데 샌드박스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리포트 중에 마이터 어택 플랫폼에 완전 매핑시켜서 완전히 학습 침해 분석, 침해 대응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 배출되느냐 있는데 저는 마이터 어택 플랫폼에 완전히 매핑시켜서 그것까지 나오는 그런 솔루션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세대 APT 솔루션에 방금 언급드렸던 저는 이런 기술들, 멀티백신 기술, 시베 디텍션 기술, CDR 기술, 샌드박스 기술, 그다음에 이메일만 전용되는 또는 안티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안티피싱 엔진까지 동시에 한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소스의 메타 디펜더 기술인데 실제로 옵소 메타 디펜더가 랜스웨어 TA505라는 랜스웨어 공격, 해커 공격단에서 랜스웨어를 TA505를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터졌던 랜스웨어입니다. 실제로 메타 디펜더라는 방금 이들이 그런 전체 엔진을 가지고 막아내서 잡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CV 취약점, 이제 오크볼 백도어인데 이게 CV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오크볼 백도어를 저희가 잡아서 fun제해서 실제로 강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인 국내에서 내신 그런 랜스웨어나 CV 취약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트너도 있지만 가트너 말고 IT, OT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웨스트 트렌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고 해요. 여기서 IT하고 OT 시큐리티 전체를 다 커버리지하는 회사들 중에 보면 옵소시한 회사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물론 리더스그룹 역시 시스코나 포틴에서 있고요. IT하고 전체를 커버리지하니까 옵소는 역시 이제 IT하고 OT 쪽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은 솔루션 밴드 중에 기술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CIP 고객들, 아까 말씀드린 크리티컬 프로텍션 고객들 중에 옵소는 한 9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미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관들, 그 다음에 방산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사이언스 기업들, 그 다음에 유럽 쪽 기업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업들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도 드론이 제공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기술 POC를 많이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일부 고객들이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막 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와 지금 네이버하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이 국정원 세 개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격 뷰티별로 5개 공격 뷰티별로 다 적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심지어 17개 권한을 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 한두 개 권을 쓰다가 효력이 좋아서 더 해서 지금 네이버가 국내 최대 공격인데 두 번째가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경찰청, 그 다음에 제조사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금융권은 노보생명하고 농협에 이제 기 사용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저희가 이제 여러 POC를 통해서 실제로 랜섬웨어도 잡고 학생도 잡는 그런 그래서 많이 해서 이제 좀 원래 확산을 많이 시키는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이상 차세대 APT 솔루션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기존의 APT는 샌드박스 기술만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디텍션과 프리벤션 엔진을 가지고 차세대 APT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메타 디펜더 솔루션 좀 접목시켜서 차세대 APT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